안녕하세요, 닥터공구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메이커 공구를 사야 되나요? 혹은 어떤 드릴을 사야 집에서 잘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공구를 사시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내가 어떤 작업을 주로 많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올바르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질문들에 답글을 달기는 했지만 한번 영상으로 남겨도 괜찮겠다 싶어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충전 드릴이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세분화가 되어 있죠. 요즘은 예전에는 이렇게 드릴처만 있는 드릴만 나왔었는데 이제 요즘은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충전 스크류 드라이버 IXO3 3.6V짜리인데요. 이 배터리가 안에 껴 있습니다. 껴 있는데 이거는 좁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조그맣죠. 굉장히 가볍고, 근데 대신에 힘도 굉장히 약해요. 4N, 5N 뭐 이러거든요. 이게 무게가 300g밖에 안 나가고, 자, 제품 자체는 정회전, 역회전 뭐 이렇게 다 하게끔 돼 있어요. 이 제품은 주로 모재가 상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컴퓨터나 컴퓨터 기판, 컴퓨터 조립할 때 주로 많이 쓰고, 부속이 약한 부속에 뭐 피스를 줘야 된다, 나사를 줘야 된다 할 때 사용하는 아주 컴팩트한 드릴이에요. 제가 이게 보여드릴 드릴은 구멍을 뚫고 뭐 피스를 조이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드릴인데, 대신 콘크리트는 뚫을 수가 없고 뚫을 수 있는 힘 자체도 약해요. 구멍 뚫거나 뭐 할 때는 속도 조절도 되고 뭐 1단, 2단 토크 조절도 되거든요. 콘크리트는 박을 수가 없고, 이제 이 제품으로 이제 뭐 간단하게 뭐 가구 조립이나 뭐 어떤 뭐 전기 등 교체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뭐 큰 힘이 필요한 작업은 뭐 어렵다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이 이제 한마드릴인데, 여기 보시면 망치 표시가 있죠. 자, 이 망치 표시가 있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요 정도 드릴이 집에 있으면 뭐 솔직히 드릴이 좀 아깝죠. 미러키 이 해머 드릴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양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요 제품 같은 경우가 있으면 빨래 건조기나 그 다음에 벽걸이 TV 같은 거, 브라켓 같은 거 전부 다 시공할 수 있죠. 일반 칼부록으로 설치할 수 있는 뭐 어떠한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목재를 굉장히 넓은 구멍까지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목공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드릴이 있으면 굉장히 훌륭하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디월트 710 같은 경우도 목재를 뚫을 수 있긴 하지만 목재를 뭐 이렇게 넓은 구멍을 뚫을 수는 없었잖아요. 자, 이렇게 18V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목재 뭐 3, 40mm짜리 구멍 뚫는 거는 우습게 뚫어지니까 목공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제품이 전기 배선 작업할 때도 굉장히 유용해요. 자,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렇게 육각 헥스, 육각 비트 전용으로 나온 임팩트 드릴을 사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드릴척이 있는 드릴을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게 드릴척이 있는 걸 사야 되는 거고요. 내가 하루에 작업을 할 때 피스나 나사를 뭐 한 2, 300개 이상 박는다 하시면 이렇게 임팩트 드릴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일반 드릴척 드릴로 피스 한 2, 300개 박기 만만치 않거든요. 나는 주로 판넬이나 뭐 칸막이 작업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려고 한다. 그럼 무조건 임팩트 드릴로 가야죠. 이거 뭐 답이 없습니다. 드릴척 타입에다가 직결나사를 체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속도나 능률면이 이 임팩트 드릴을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피스나 직결나사, 그 다음에 스크류 볼트를 줘야 되는 것에 어떻게 보면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아답터를 물려서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드릴척 드릴과 똑같은 기능을 낼 수 있지만, 이 임팩 제품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를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콘크리트가 뚫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관련 비트도 있긴 하지만 드릴척에 있는 이 해머들이라고는
굉장히 큰 능률적인 차이가 있어요. 임팩 자체가 육각 비트 홀더를 손쉽게 꼈다 뺐다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와불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드릴척이 굉장히 잘 떨어요. 끈덕끈덕하죠. 알루미늄이나 철제에 탭을 낼 때 이 드릴을 사용해 가지고 만약에 구멍을 뚫었다, 그래서 탭을 체결을 한다, 뭐 100%는 아닐지라도 90%는 탭이 부러집니다. 그 탭 부러지면 그 히다리 탭으로 빼려면 아주 엄청 힘들어요. 탭은 또 잘 빠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운 좋게 탭이 안 부러졌다고 해도 이 드릴로 탭을 냈을 경우 나사가 정확하게 체결이 되지 않고 약간 삐딱하게, 아니면 탭 나사 부분이 헐겁게 탭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교하게 구멍을 뚫어야 된다 하면 드릴척이 있는 드릴로 해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어떤 특화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드릴척이 있는 다용도 해머 드릴을 사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추천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이렇게 드릴척이 있는 해머 드릴을 추천드립니다. 가정에서 사용할 건데 충전 드릴로 하나 추천해 달라 하시면 제가 추천해 드리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MCB PPD 402C인데요. 일반 콘크리트 벽 같은 경우는 뭐 10mm까지 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통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체결 나사가 칼부록인데, 칼부록 보통 6.5mm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게다가 AS도 잘 되고, 솔직히 홈쇼핑에서 파는 제품들 있잖아요. 근데 그 제품들을 제가 사지 않고 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 성능을 일단 확신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AS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 공구 가게 할 때 1년에 꼭 두세 명씩은 왔었어요. 그런 손님들이. 홈쇼핑에서 공구를 샀는데 수리가 안 된다고 저보고 수리를 좀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그거 수리비도 안 나올 뿐더러 수리가 어렵거든요. 부속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리 자체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싼 값에 샀지만 결국에는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집에서 쓰시는 공구라 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홈쇼핑이나 그런 비메이저 말고 메이저 제품을 구매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배터리 성능과 AS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나사 작업도 되고 구멍 뚫는 것도 되고 또 콘크리트도 작업이 되고 속도 조절도 되고 이렇게 토크 조절도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기는 이보다 좋은 건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건 렌치입니다. 렌치. 사각형으로 생겼죠. 뒷부분이 사각형으로 생긴 이렇게 복수알 소켓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소켓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볼트 너트를 조이고 풀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약간 변형돼서 자, 이런 식으로 소켓을 끼울 수 있고, 또 가운데다가 이렇게 육각 비트 소켓을 껴서 이게 체결할 수 있는 드릴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런 드릴은 볼트나 너트 조립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차량 정비나 기계 정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드릴이 괜찮지만, 일반인이 가정에서 이 드릴을 두고 내가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 정비에 특화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아답터를 껴서 이런 드릴척도 끼울 수 있고 뭐 하긴 하지만 굳이 이 드릴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죠.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드릴이 이거는 SDS 플러스라고, 자, 이렇게 비트 모양이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특수한 형태죠. 드릴척 부분도 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동그랗거든요. 이 안에 척에 맞게끔 이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거리면 이게 빠지지가 않거든요. 콘크리트에 구멍 뚫는 데 특화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답터를 이용해서 코어 비트로 대리석을 뚫는다던가 홀카타를 체결해서 판넬에 넓은 구멍을 뚫을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드릴척을 뭐 낄 수 있는 아답터를 이용해서 껴서 뭐 피스도 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아답터를 이용을 하면 뭐 아까 보셨던 이런 복수알도 조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기계 자체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한 손으로 작업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 무거운 걸로 피스를 조인다던가 그 다음에 소켓으로 볼트를 푼다,
그렇게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SDS 플러스를 체결해서 구멍을 뚫으면 굉장히 구멍이 잘 뚫리거든요. 앞에서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는 드릴이다 라고 소개했던 드릴보다 콘크리트 타공 능력은 월등하다. 하지만 내가 벽에 그렇게 구멍을 뚫을 일이 없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구입하실 이유가 없어요. 일례로 이 제품을 어떤 분들이 쓰셨냐면 그 해변가 그 갯바위에서 낚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이거 가지고 많이 그 낚시를 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낚싯대로 고정하시려고. 그만큼 콘크리트에 구멍이 잘 뚫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외로 드릴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또 용도도 다르고, 내가 처음 드릴을 구입을 하거나 나에게 맞는 용도에 맞는 드릴을 구입하실 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런 질문 많이 나요. 뭐 보쉬가 좋아요, 디월트가 좋아요, 미로키가 좋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뭐 어떤 특정 메이커가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구가게, 그 공구가게가 개양이거나 뭐 디월트다, 미로키다 하면 그 제품들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AS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더라도 근처 대리점에다가 AS를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우리 집 주위에 반경 10km 내 대리점이 없습니다.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택배로 보내거나 뭐 해서 수리를 받고 내가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확하게 내 공구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 대면에서 말하는 것과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공구 회사들마다 전부 다 잘 만드는 공구가 다 다르거든요. 뭐 어떤 메이커는 임팩을 잘 만드는 메이커가 있고, 어떤 메이커는 일반 드릴, 또 어떤 메이커는 렌치, 뭐 어떤 메이커는 목공 공구에 뭐 특성화가 돼 있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나는 뭐 어떤 메이커만 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뭐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편리를 호환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공구 회사들마다 전부 다 각각 잘 만드는 공구가 따로 있다는 거, 그 점은 아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정직한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